안녕하세요. 혜원이가 들려드리는 정법의 인문학 시간. 오늘은 논어옹야편 8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을 보니 글자 수는 많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은 이런 8번째 문장 중에 의견이 분분한 대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즉 공자가 제자를 그렇게 참 아끼는 대목을 이라고 보는 학자와 한편으로는 공자가 참 뭐라 그럴까요? 자기 몸 관리를 참 잘 하는구나. 자기 몸을 잘 아끼는구나 라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지엽적인 문제고, 저는 다른 뜻으로 여기 나오는 명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여기서 명은 천명이구나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천명, 하늘의 뜻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현대적으로 풀이해드리고 싶은데요. 옹야편 14번째 문장까지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오늘은 요 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배구는 지난번에 말하는 그 민작은 다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자의 제자 중에 덕행으로서 뛰어난 제자가 천명으로 나오는 제자가 안해가 자주 나왔잖아요. 안해. 두 번째가 이제 민작은, 지난주 시간에 말했던 민작. 오늘은 이 덕행을 실천한 제자 중에 또 세 번째가 게 배구. 성은 이제 염익인데요. 염시인데 염배구라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배구, 유질, 자문지, 자유, 직기수, 왈, 망지라, 명이부라, 사인야이, 유사질야라. 똑같은 또 마무리 되풀이 됩니다. 이렇게 사인야이, 유사질야라. 이제 한탄의 소리거든요. 뭐 끝에부터 해석해 드린다면, 사인,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리다니,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병에 걸리다니 한탄을 하고 있는가, 그런 대목인데요. 보니까 배구가 있다.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병이 있다. 병이 있다니까 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질병청, 질병이 많이, 코로나 질병이라고 하는데, 한문에 제일 재밌거든요. 요 질과 병 차이 뭔지 아십니까? 질병할 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우리말은 그게 구분을 안 하는데, 질은 낯설 수 있는 병, 그러니까 간단한 병, 그런 거를 이제 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아주 큰 병을 이제 병이라 그런 용어를 쓴답니다. 병났다. 그럴 때 이제 낯설 수 없는 병, 암과 같은 그런 걸 하고, 질은 그냥 이 감기같이 그렇게 낯설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질. 우리는 이제 구분하고 잘 아는데, 우리는 통상 병이라는 용어를 다 쓰는데, 그러자 이제 자문지, 이때 문을 문자가 아니고 공자, 이 자는 이제 공자로 말하는 것이 뜻인데, 공자가 요건 인칭대명사로서 배구를 뜻합니다. 배구를 문병을 갖다. 그러자 자유. 요 유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들창유자인데요. 들창유.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여닫이 문도 있고, 요 밀고 문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유리창문처럼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문을 유라 합니다. 들창유. 한마디 재밌죠? 재밌죠? 그쵸? 요 펜이고, 요거는 이제 호고, 요거는 포라는 의미인데, 포가 말리는 그런 행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자는 이제 항상 내 자신도 의미도 있지만, 업무로부터 프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들창유, 창문을 통해서 잡았다. 뭐를 잡았다고요? 기수.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이제 배구의 손을 잡았다 그죠. 이 공자가 가니까 이 배구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내다봤겠죠. 그래서 공자가 손을 잡았다 얘기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 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병이 무슨 병이냐라고 보면 과거 유학자들은 이거를 뭐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배구가 드디어 드디어가 아니고 문둥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신하가 병이 들면 이제 통상 집에서는 환자를 북쪽으로만 눕히나 봅니다. 그래서 왕이 오면 뭐 문병할 때 집에 들 행편이 안 되면 이제 왕이 와서 보라고 남쪽에서 이제 환자가 와서 이렇게 뭐 보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마찬가지로 해서 배구가 스승인 공자가 왔다고 하니 왕처럼 공자를 그렇게 대한 거죠, 그렇죠? 집에 못 들어게 하고 바깥 이제 남쪽 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면 그만큼 요 배구가 공자를 아꼈다는 스케의 덕행으로서 인을 잘 설치하고 덕을 잘 실천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공자 스승을 아꼈다라는 대목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설도 있고 한편은 이런 얘기 때 공자가 배구가 이제 병이 걸렸다고 하니 보니 소문은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니 직접 가서 뭐 대면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 본인 또 이제 이 문둥병은 이제 나은 병인데 뭐 전염될까봐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뭐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공자는 또 먹는 것도 보면 이 자기가 싫은 거는 안 먹고 뭐 또 식사도 이 밥상에도 간절히나 있어야 먹지 그러면 또 안 먹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까탈한 존재다라고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미사 창문을 통해서 그의 손을 잡고 뭐라고 했냐면 망지라. 망지가 무엇일까요? 이절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계면서 망지라 명이부라 해석해 두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명 하늘의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읽게 되었구나. 지는 자의 요 배구를 뜻하겠죠, 그렇죠?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망을 이제 드디어 이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너를 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뜻이구나라고 얘기를 글자 그대로 보면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 앞에서 사람을 앞에서 너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망을 학자들은 없을무자로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없을무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구가 이제 이 지는 막연하게 배구가 병에 걸렸다. 요 유질 요거 나오는 질. 배구가 질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의미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구가 그런 병에 걸릴 수 없는데 없을무들 배구가 그런 병에 걸릴 리가 없는데 다 어쩔 수 없구나. 명이부라 하늘의 뜻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있냐 이 유사질야라. 사있냐 이 유사질야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병이 걸릴 수 없는데 걸리구나라고 한탄하는 이런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무라고 해석하기 좀 자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배구가 이렇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공자가 그만큼 제자를 아끼는 면도 있네요. 그렇죠? 연배구가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천명에 의해서 걸렸구나 라고 망지 명이불화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스승 아래 그 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스승도 배구가 이렇게 집안의 스승을 몸들게 하고 자유, 즉 창문 속으로만 볼 수 있게끔 창문 속으로만 손을 잡게 하는 그런 배경을, 즉 왕처럼 대해 주니까 공자도 이렇게 명입을 너가 잘못해서 병이 걸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이 병에 걸리다니,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현대적으로 제가 아까 명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천명예에 대해서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 사주팔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뭐 집신도 짝이 있다, 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운명이구나라고 하면 그렇게 속박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 사무실에 가끔 타로를 점을 봐달라고 해서 이제 타로를 점을 봐주고 있는데, 이제 컨설팅 하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봐달라면 이제 봐주고 있는데,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을 했다시피, 누가 말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너는 양반이 되기 틀렸구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타로도 점이 울리는 거 있습니다. 이 딱 보여줌으로써 그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죠? 운명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점을 보러 갔다, 사주 보러 갔다 하면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개고기 먹으면 전에부터 개고기 많이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사주 보러 가니까 이제 앞으로 개고기 먹지 마라. 개고기 먹으면 앞으로 무슨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 말 안 들었으면 보신다면 아무 상관없는데 그 말에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보신다면 걸리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누가 그런 말을 안 하면,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말 들었으면 앞으로 그렇게 되겠냐? 그걸 무시하면 된다 이거죠. 내가 그게 자꾸 내 마음속에 받아두면 자꾸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으니 그걸 털어버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예를 들어보고 싶은 거는 집신도 짝이 있다, 다 운명이다, 잘못되면 다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공자처럼요, 망지 명이불화라고 해야 하는데, 과거는 운명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과거는 이렇게 짝을 말하더라도 농경사이고 사람 만날 수 없으니 부모가 정해진 대로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운명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요즘 어때요? 인터넷 시대 또 듀오 같은 중매를 해주는 그 어떤 법인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사람 만날 수 많잖아요. 사람 만나면 그게 다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사주가 없다고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어떻게 거기에 빠지지 말라. 저는 말하는 사주는 말 그대로 4개의 기둥이거든요. 사주 4개의 주점, 기둥주점이다. 기둥주. 그러니까 기둥을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으면 벽면이 있겠죠. 그렇죠? 이 벽면에 내가 어떻게 색칠하느냐에 따라 이 벽면이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내 스스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만약 신이 있어 누가 도와준다면 항상 인연을 통해서 도와주거든요. 사람이 뭐 걔가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통해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떡하냐.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잘 대하는 방법은 뭘까? 내가 그 사람을 잘 갖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사람은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밥상이 가득 차는데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놓는 법은 없거든요. 물론 뭐 소식한다고 일부러 놓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배가 고픈데 30%만 먹었는데 소식도 70%까지만 하거든요. 좋은 예라면 30%까지 예를 들었을 때 30% 먹고 진주성찬의 입장에서 숟가락 놓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 다 먹고 내려놓는다. 마찬가지로 내 앞에 사람 왔을 때 잘 갖춰 놓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평생 가는 거죠. 그렇죠? 평생 가는. 부부도 마찬가지다. 부부도 한 사람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사람을 살아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면 절대로 부부가 이혼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고 바깥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의 관계는 항상 영원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 놓으면 그거를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 사람이 필요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운명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공자가 말하는 명의불허. 이런 식으로 하늘의 뜻이구로만 여기고 한탄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은 좀 뭐 글자 간단한데 너무 시간을 끌었나요? 아무튼 옥냐편 8번째 문장. 요즘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뭐 유학자가 어떻고 과거 속에 자꾸 뭐 고전을 갖고 그렇게 하냐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있는 것들에서 과거의 글귀에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운용해서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불은 인간은 불을 이용해서 동물들을 지배하고 만물의 영장이 됐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걸 자꾸 고전이 뭐 시시콜콜하다고 배척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요즘 제가 이제 금요일은 주역을 방송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운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겠지만 운은 아까 말한 대로 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막힌 운은 어떻게 됐을 때 자기가 개척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은 옥냐편 8번째 문장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